이혼 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질문 4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뭔지. 두 번째,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 현 거주지를 배우자에게 숨길 수 있는지. 세 번째,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네 번째, 가정폭력 이혼 시 위자료 재산 분할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입증을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도대체 어떤 자료가 실제 이혼소송에서 중요하고 유효한 증거가 되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진단서입니다. 병원 진단서는 필수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병원 진단서를 받으시라고 권고드리는데요.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의사에게 진술한 당시의 피해 경위가 의사 소견 부분에 기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받아둔 진단서가 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 날에라도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가능한 자세하게 가정폭력의 경위를 설명하시고 소견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덧붙여서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경정신과에 방문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료도 받고 발급받은 진단서도 유효한 자료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자료는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가정폭력에 의해서 생긴 신체 상처 사진은 물론 배우자가 깨뜨린 접시, 부서지거나 손상된 가구, 어질러진 집기류 사진 등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는 사진이라면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되는데, 특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요, 요즘 사진을 찍은 날짜도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최대한 가까운 날에 촬영할수록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경찰 출동 관련 자료인데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자료들은 매우 유용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형사사건 접수증, 사건 사실 확인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같은 자료들인데요. 무엇보다도 경찰 신고 자체로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증거는 폭력 상황에 대한 녹음, 녹화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 같은 겁니다. 이제 반복적인 가정폭력 상황을 경험한 분들은요, 재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 순간 그 상황을 녹음, 녹화해 두실 수 있겠죠. 그 외에도요, 폭행 상황을 목격한 가족, 친척이나 이웃들의 목격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내 주소를 몰랐으면 좋겠으시죠. 가정폭력에 고통받아 오시던 분들 중에서 집을 나와 배우자 몰래 새로운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배우자는 나의 동의 없이도 나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내가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정부24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 민원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민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법 29조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해서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신청을 위해서는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장님들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나 관련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혼 소송 중에 접근금지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통합가정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접근 차단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과 관련해서 크게 2가지의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에서 사전 처분을 통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정보호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최장 1년 정도가 된다는 건데,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아까 말한 사전처분 절차보다 강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사전처분 접근금지 결정은 법원이 쉽게 내려주지 않고 집행력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인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보호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들도 그 접근금지 결정으로 보호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면요,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선으로 위자료가 책정되고, 단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가정폭력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접근금지는 가능한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정폭력 사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